그리고 내일 모의고사 봅니까? 모의고사 많이 접수들 하셨어요? 일단 내일 모의고사는 어려워요. 자, 문제 안 봐봤는데 원래 4월달 어렵게 낸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4월달에 시험이 5월달부터 학원 안 나와요. 그래서 5월달 하고 열심히 다니라고 일부러 어렵게 냅니다. 3월달에 점수 충격받고 공부하셨죠? 안 했습니까? 3월달에 충격받고 공부하셨잖아요. 그래도 점수 안 올라요. 엄청 어렵게 냅니다. 원래 그래요 다. 그러니까 점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시간 푸는 연습과 내가 아는 게 나오면 그것만 맞추면 돼요.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그냥 어차피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알았던 게 실수로 틀리지 않게 연습하시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하시는 겁니다. 마킹 연습하시고 점수는 분명히 3월달 더 안 나오는 타임이 훨씬 많습니다. 원래 그러긴 해요 다. 아시겠죠? 자, 이제 573페이지죠. 법조문 제목이 가등기 담보등기 가람법률 써있죠. 이걸 이제 줄이면 가등기 담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법. 더 줄이면 가담법 또는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574페이지. 자, 이 가등기 담보법은 약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맞추기 쉬우니까 내용은 어렵더라도 잘 논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일종의 절차법이라 등기법 절차법이죠. 절차 외우셔야 되죠. 이것도 절차를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냥 가등기 그러면 순위보존 가등기, 이게 본래 의미 가등기 이게 있고, 또 지금 하는 게 이제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럼 거꾸로 써도 똑같아요. 담보 가등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담보란 말이 있으면 앞뒤에 있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걸 길게 늘리면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 그래요. 그럼 앞에 담보란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 이겁니다. 즉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줬습니다. 지금 대출 잘 해주죠? 옛날에는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옛날 어두웠을 때 갑이 부동산 5억짜리가 있어서 3억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일반 시민들은 3억 대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갑이 사채업자 이런 사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3억을 빌립니다. 빌린다는 소비대차. 소비대차가 금전기타 대체물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이 사채업자는 3억 빌리면서 너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갑이 제 5억짜리가 있어요. 이거 저당권 설정해 드릴게요. 우리 저당권 안 받습니다. 사채업자 법원에 가는 거 꺼려요. 그래서 어른 아이 그럽니다. 그럼 너 혹시 돈 안 갚으면 5억짜리로 대신 갚어 그래요. 그런 식으로 대물변제 예약을 합니다. 대물변제가 돈 대신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 그 말이죠. 대물변제 예약을 해요. 그리고 채권자 앞으로 가등기를 내둬요. 이걸 가등기 담보라 그럽니다. 또는 아예 어떤 사람은 이걸 아예 매매 형식으로 빌려서 아예 나의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갚으면 다시 소유권 등기 넘겨주기로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일단 우리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죠. 근데 담보 목적이죠. 이걸 양도담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담보란 말이 다 가등기 이거 소유권 이전 왜 한 거죠? 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한 거죠. 이것을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그래요. 그럼 이건 채권 담보 목적이라 실질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저당권하고 얘들은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당권 우선 면제권 있죠? 여기도 있습니다. 저당권 경매권 있죠? 여기도 있어요. 저당권 366조 법정기상권 있죠? 여기도 법정기상권 있어요. 저당권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에도 저당권 중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저당권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래요? 다 채권 담보 목적, 담보 목적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무튼 갑이 돈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당권 등기 안 하고 우리 이런 거 해달라면 의뢰하기 해줄 밖에 없습니다. 돈 빌려야 되니까. 그럼 우리에게 만약에 소유권 등기해줘서요. 그럼 우리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럼 가면 곤란하겠죠? 그럴까봐 우리 환매 특약하면서 환매 등기 해둘 수가 있어요. 갑 앞으로. 그랬는데 우리 A한테 팔았다. 나중에 갑이 돈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하면 소유권 뺏기고 갑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걸 관법제 할 때 했었죠. 그게 환매라고. 그건 우리 해줘야 말이지. 우리 이런 거 안 해준다. 그러죠. 우리 어떤 놈인데? 우린 지금 속셈이 뭡니까? 돈 빌려주고 갑이 안 갚기를 기도해요. 안 갚으면 5억짜리 제가 먹는 게 지금 목표죠. 절대 환매 이런 거 안 해주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했어요. 그럼 채권 변제기 때 갑이 3억 원리금을 가지고 우리 찾아가요. 이제 돈 갚으려고 변제기 때. 우리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에 있어도 없어요. 통장번호 다 없애버리고 우리 일부러는 돈을 안 받습니다. 그럼 채권 변제기 지났죠? 그럼 바로 우리 소유권 취득해버려요. 그럼 가등기 하면 갑이 본등기를 해줘야겠죠? 이날 이미 본등기 할 서류 이미 다 받아놔요. 그리고 변제기 돈 갚으면 자기 혼자 가서 본등기 서류 받아놨으니까 그 다음날 바로 본등기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억 빌려주면서 부동산 애들이 많이 이렇게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갑 같은 저런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죠? 그럴까봐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이 구태타로 정권 잡고 서민들 환심을 살려고 이런 걸 못하게 할 법을 만들어 그랬어요. 그래서 만드는 법이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이런 걸 우리 부당한 이득을 취하죠? 거의 한 2억을 취득하잖아요. 이걸 막을 법이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그럼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 부당한 이득 취한 걸 막는 거죠. 갑이 손해보는 걸 막는 거죠. 그럼 저 법의 주된 취지는 약속했으니까 갑이 돈 안 갚으면 5억짜리 우리 소유권 취득해요. 약속했으니까. 단 차익만 갑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차익. 다시 X로 갚기로 약속했죠. 그럼 갑이 돈 못 갚으면 약속대로 우리 X 소유권 취득해요. 단 차익을 갑에게 돌려줘야지 소유권 취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주된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그 절차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갑이 변제기 때 우리에게 돈을 못 갚았다 해보세요. 못 갚으면 우리는 둘 다 그냥 가등기 담보하면 똑같습니다.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겠죠? 그럼 갑이 채무 변제기에 돈을 못 갚으면 우리 가등기 담보를 실행합니다. 즉 돈 받기 위해서 저 X를 어떻게 해야겠죠? 가등기 담보 실행이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이 있어요. 공적 실행이 경매하는 겁니다. 아까 저당권과 같이 경매권이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경매를 시험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경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조옥자리를 꿀꺽 가는 게 목적입니다. 꿀꺽.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사적으로 실행해요. 그럼 사적 실행은 처분청산과 귀속청산이 있습니다. 가끔 이 점이었거든요. 똑같아요. 정산이나 청산 똑같은 말입니다. 대부분 청산이라고 써져요. 청산, 정산 똑같아요. 그럼 가등기 담보법에서 처분 청산을 금지합니다.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처분 청산이란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이걸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에게 팔아서 판돈을 갖는 겁니다. 그럼 사람 한 명 더 나오면 법률관계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짜면 겁나게 싸게 살 수 있죠. 그럴까봐 처분 청산을 아예 금지했어요. 그래서 귀속 청산만 이것만 허용됩니다. 귀속이란 약속대로 을 앞으로 소유권을 귀속시켜요. 그리고 나머지를 갑에게 청산하는 겁니다. 다시 약속대로 소유권을 을에게 귀속시키고 차익을 갑에게 청산하는 그것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안 나와야 법률관계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만 허용돼요. 결국 두 가지 할 수 있네요. 경매도 할 수 있고 귀속청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시험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을은 경매 절대 안 하려 합니다. 을 목적은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시험은 이 절차를 내요. 절차. 그럼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는 그럼 어떨 때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가? 그게 중요한데 이 가등기 담보법은 전두환이 만들어라 그랬죠? 근데 일본법을 그대로 뺏겼어요, 저걸. 번역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저 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아주 축소시켜요. 아주 축소. 그래서 저 법이 언제 적용되는가?
첫째, 소비대차 채권에만 하나입니다. 오직 소비대차 채권에만. 즉 대여금 채권, 빌려준 돈. 여기에만 저 법을 적용해요. 매매대금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목적으로 가등기 했다. 저 법 적용 안 돼요.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가등기 하면 적용 안 돼요. 오직 어디만 적용된다? 오직 대여금 채권, 소비대차 채권에만 저 법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대물문제 예약을 했어야 돼요. 세 번째, 이게 1억이라면 값 부과할 필요 없죠. 이게 원리금을 초과해야지 값을 부과하겠죠. 그래서 목적물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한 경우 이때만 값을 부과할 필요가 있겠죠. 네 번째, 채권자프로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채권자프로.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저 가담법을 적용하고 넷 중에 하나라도 못 갖추면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저 법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가등기 담보법 적용 범위 네 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 절차. 그래서 시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적용 범위를 내거나 이 절차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걸 책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574페이지. 상단에 제2절 가등기 담보법 적용 범위 써 있죠? 그럼 밑에 제1조가 있습니까? 자, 이 법은 차용물 반환 동그라미.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빌린 사람, 차주가 차용물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이 이전한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 예약 당시 가액이, 즉 저기 X가 5억이죠? 5억이. 그 다음 차용액 및 그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 목적으로 경로된 가등기가 저기 가등기 담보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저기 양도 담보.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담보 목적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01번 제목에 소비대차 동그라미. 소비대차. 그래서 가로 1번 읽어보시면 돼요. 가로 2번 토지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담을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로된 경우에도 동법 적용되지 않는다까지. 왜 그래요? 오직 소비대차만. 다음 가로 밑에 02번 등기 등록 동그라미. 등기 등록 이후에 공시된 물건이나 재산권. 죄송합니다. 다시 상단에 01번. 01번. 제목에 소비대차 돈 넘쳤죠? 소비대차 기한, 그 다음 대물변제 예약 동그라미. 제목에. 그 다음 02번은 제목만 몇 줄. 등기 등록 동그라미 치시고 등기 등록 이후에 공시된 물건 재산권. 여기만 적용돼요. 고려청자를 양도담보로 받았다. 고려청자를 양도담보 받았어요. 가등기 담보법 적용됩니까? 고려청자 등기할 수 없죠? 적용 안 됩니다. 라고 시험에 나와요.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03번 담보 목적물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 동그라미. 초과하는 경우 이때만 적용돼요. 동그라미 4개 쳤죠? 그 4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제3절 가등기 담보 있습니까? 01번 가등기 담보권자 권리 실현 방법이란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을은 저 X를 어떻게 해야겠죠? 뭐 지지든 볶든. 그게 양괄호 1번 기독청산 제목의 네모. 기독청 이게 시험에 나와요. 기독청산. 양괄호 1번. 그리고 몇 장 넘겨보시면 579페이지. 579.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경매 네모. 경매. 그 다음 페이지. 양괄호 3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배당 참가 있습니까? 이것도 경매죠. 경매니까 배당에 참가하죠. 그러니까 책에 설명이 아주 적죠.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잘.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양괄호 1번 575페이지 이 기독청산 여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리 안 할 거예요. 의리는 지금 이걸 원합니다. 이걸 저차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다 지고 이것만 보겠습니다. 이제 기독청만 볼 거니까 다 지우고 아시겠죠? 책은 575페이지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서 보시죠. 어떤 분은 사진 촬영만 하신 분 있어요. 시험 끝나고 직업을 사진 촬영가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기속청산 보는 겁니다. 다시 오고. 다시금 제가 아까 그 그림을 간단히 그려볼게요. 자, 우리 기속청산 보니까 자, 다시 갑에게 X 5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3억을 빌립니다. 3억. 그러면서 이 X 부동산의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해뒀다. 또는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뒀다. 이것을 가등기 담보라 불렀고, 이건 나의 소유권을 양도했죠. 소유권을 양도했지만 담보 목적이에요. 담보 목적. 그러니까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 청산을 해야지 소유권 취득해요. 그게 가등기 담보법이니까. 이렇게 해뒀죠. 그랬을 때 이제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우리 이걸 가지고 X를 어떻게 하겠죠? 그 절차가 귀속청산. 그럼 귀속청산이란 주요 골자 우리 X부동산 대물변제약으로 X를 소유권 취득하고 차액을 갑에게 돌려주면 그때 본등기에서 소유권 취득하고 차액 돌려주는 순간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이 절차를 정한 게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 X의 또 다른 권리자가 있다 해보세요. 1순위 A가 저당권자예요. 채권액 1억. 1억 받을 목적으로 이 X의 저당권이 있다 해보세요.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가등기 담보권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이 X의 채권 3억을 목적으로 가등기나 양도담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 부동산의 세 번째 또 다른 저당권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다 해보세요. 저 X의 현재 이해관계인이 3명이에요. 을 전후에 선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있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럼 을은 X를 어떻게 해야겠죠? 그래서 자, 이 절차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돈 갚을 변제기가 됐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습니다. 그럼 을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유권 취득하고 차익을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럼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이 실행 통지를 해요. 이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에게 다시 2개월간 시간을 주는 겁니다. 2개월. 즉 갑이 돈 안 갚았죠? 우리 곧바로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실행 통지를 해야 돼요. 뭐라 통지하는 거죠? 3억 안 갚으면 X를 내가 갚는다 라고 갑에게 통지합니다. 그래서 갑한테 다시 2개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실행 통지하는 겁니다. 그럼 첫째 무엇을 통지하는가? 이게 저 X가 담보 목적물. 담보 목적물 평가액, 가액에서 을이 받을 돈이 피담보 채권이죠. 을이 담보권자니까 을의 피담보 채권액을 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처럼 을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채권액도 같이 뺍니다. 만약에 A가 있다면, 없다면 안 빼는 거죠. 선순위 채권액까지 빼요. 그럼 나머지가 청산금. 그러니까 을은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되 을 내가 갑 너에게 이만큼 돌릴 거라고 빨리 3억 갚아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그게 청산금이에요. 그럼 이걸 왜 빼냐면 저 X를 경매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을보다는 A가 먼저 돈을 받아야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을은 A 저당권을 안고 사는 꼴이에요. 다시 을은 소유권 취득할 때 A 저당권을 안고 하는 꼴입니다. 그럼 을이 A한테 1억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5억이라 해보세요. 5억. 그럼 1억 3억 빼면 1억 남죠? 그 1억을 갑한테 통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같이 빼야 돼. 이건 을이 갚아야 돼요. 나중에 A한테. 의미를 아시겠죠? 선순위까지 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누구한테 통지하는가? 저 갑을 채무자 등. 채무자 등이란 지금 갑이 돈 빌렸죠? 근데 저 X가 갑게 아니라 갑의 형님 거예요. 물상보증인. 그런 사람들. 그 자리에 통지합니다. 빨리 2개월 안에 3억 갚으라고 통지해요. 돈 안 갚으면 이건 너 주고 X 소유권 뺏어온다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 부동산 밑에 여기처럼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이자에게도 통지합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 B에게도 통지해요. 청산금을. 왜 통지하냐면 청산금이 1억 있다, 1억. 그럼 그 청산금을 B가 있다면 B와 갑 중에 누가 먼저 받아가겠어요? B도 갑에 대한 채권자요. A도 채권자, 을도 채권자. 다 갑에 대한 채권자들이죠. 그럼 청산금이 남은다면 갑과 B 중에 누가 먼저 받아가겠어요? 당연히 B가 먼저 받아가겠죠.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그때 갑이 받아가겠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한테도 통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B 채권이 5천만 원 해보세요. 5천만 원. 그럼 갑이 이걸 정상적으로 5억으로 평가했다면 갑이 1억과 3억 빼면 얼마 남아요? 1억 남습니까? 그럼 그 중에 B에게 5천만 원 주고 갑이 5천만 원 받아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한테 통지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이걸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낮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을이라면 이걸 낮게 하면 내가 돌려줄 돈이 적어들죠. 시가는 5억짜리인데 이걸 4억으로 평가하면 빼면 0이잖아요. 그럼 을은 B든 갑이든 돌릴 돈 없는 겁니다. 5억짜리 취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을이라면 이걸 낮게 하고 싶을 거예요. 낮게. 그러겠죠? 그럼 낮게 하면 이거 줄어들겠죠? 그러면 B가 가져갈 돈이 줄어들겠죠? 그럼 B,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 있겠죠? 그럼 이 청산금에 불만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아직 B, 자기 채권 받을 기간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2개월 내에 한해서 B가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보시는 귀속청산이 완전히 중단돼 버립니다. 완전히 중단되고 이제 3명 다 경매 절차에 참가해서 우선 매집만 받을 뿐입니다. 그럼 이게 중단돼 버리면 을 목적이 물거품 되죠. 을은 지금 X를 뺏어온 게 목적인데 이게 중단돼 버리면 을도 이제 경매에 참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을 목적이 물거품 되죠. 그럼 을은 이자가 있다면 이걸 마음대로 낮게 평가해 못해요. 이걸 낮게 평가해서 이게 낮아지면 불만인 사람이 경매해버리면 을 목적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을은 이자가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이걸 함부로 낮게 평가 못해요. 그러겠죠? 이렇게 자동 내부적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후순위 권리자 경멸수다라고. 자, 그럼 이제 별개로 봐보세요. 이제 통제하는 게 뭐예요? 갑한테 말하는 거죠. 야, 빨리 3억 갚어. 안 갚으면 소유권 내가 뺏어온다. 통제하는 거죠. 3억 갚으라고 2개월간 신을 주는 겁니다. 시간 이걸 청산기간이래요. 만약에 갑이 이걸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낮게. 한 4억쯤에 평가했다. 그래도 주관적으로 평가했더라도 3억 갚어 그 말 한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통지로서 효력은 있고 청산기간은 흘러갑니다. 왜 그래요? 이걸 낮게 평가했더라도 갑한테 3억 갚어 그 말 했죠. 안 갚으면 부동산 뺏어온다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지로서 효력은 있고 청산기간은 흘러가요. 개심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우리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하더라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 잠깐 머리에 총 맞아서 저 5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했다. 6억으로. 이게 엄청 커지겠죠. 우리 나중에 이거 실수했네 라고 한 번 말한 거 다툴 수 없습니다. 다시 이걸 우리 낮게 평가하더라도 갑한테 3억 갚어 그 말 한 거죠. 그러니까 통지로 효력이 있어요. 청산기간 흘러갑니다. 갑은 3억 갚으면 돼요. 반대로 우리 머리에 총 맞아서 이걸 높게 평가해버렸다. 그래서 이게 높아졌어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저 실수했네 라고 이 금액을 다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입각한 청산금을 돌려줘야 돼요. 두 개 다른 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걸 낮게 평가해서 청산금이 줄어들어서 B가 불만이 있으면 B는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 내에서 경매 청구할 수 있고 경매하면 기속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다 통제해서 갑에게 2개월 시간을 더 줬죠.
근데 갑이 이때까지 또 돈을 못 갚아요. 이때까지. 그럼 그때는 이제 을은 2개월 지났으니까 그 뒤에 아무 때나 을은 이때는 정당한 청산금이에요. 시가의 입가간. 시가의 입가간 정당한 금액, 정당한 청산금을 갑한테 지급합니다. 이때는 주관적으로 낮게 평가했더라도 일단 통지 효력이 있죠. 근데 이때는 시가의 입가간 정당한 청산금을 줘야 돼요. 그럼 이때 우리 양도담보했다면 갑에게 돈 주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 가등기 담보했다면 갑은 을한테 뭐 해줘야 돼요? 우리 가등기 담보했다면 을은 갑에게 청산을 주면 되고 갑은 을에게 본등기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저 X를 을에게 넘겨줘야겠죠? 목적물 인도. X부동산 을에게 인도할 의무. 이 두 가지와 이게 동시행입니다. 그걸 됩니까? 다시 우리 양도담보했다면 을은 이미 소유권 등기 왔죠? 그럼 을은 갑에게 이것만 주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근데 우리 가등기 담보했다면 을은 갑에게 이걸 주고 갑은 을에게 이걸 넘기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동시행 관계. 그러면 갑은 청산금 받고 을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시행이에요. 단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갑은 정당한 금액을 받기 전까지는 변제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한테 시간을 엄청 많이 줘요. 단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갑은 정당한 돈 받기 전까지는 다시 아무 때나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지났다. 해도 너무했죠? 또는 만약에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 그때는 변제했더라도 말소 청구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변제기 후 10년 경과는 이해되시죠? 이 선의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선의 3자란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했다. 이전 등기. 실질은 양도담보죠. 근데 제3자는 환매 등기 안 해두면 을을 소유자랄 거예요. 환매 등기 안 해두면. 그래서 우리 소유자인 양 병한테 팔았다. 소유자인 양 병한테 팔았어요. 얘가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변제하더라도 이제 이거 말소 청구 못해요. 이미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갑이 먼저 변제하냐 을이 먼저 주냐에 따라 운명이 달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절차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자, 이 X부동산에 채권자가 3명 있어요. 을보다 선순위자, 을보다 후순위 있다 해보세요. 그럼 을은 가등기나 양도담보했죠? 이제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으면 변제기 지났죠? 그럼 을은 저 X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시행통지해야 돼요. 3억 갚어라고 2개월간 시간을 더 줍니다. 뭘 통지해요? X평가에서 A 채권과 을 내 채권을 빼요. 청산금이 얼마라고 갑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너 이때까지 돈 안 갚으면 3억 안 갚으면 X를 내가 뺏어오고 이거 너 준다라고 통지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채무자 등과 혹시 B라는 후순위가 있다면 후순위한테 통지해요. 왜냐하면 저 청산금이 B가 있다면 갑보다 B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그때 우리 이걸 낮게 평가해도 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때는 정당한 걸 받아야 권리가 있으니까. 반대로 이걸 우리 머리에 총 맞아서 너무 높게 평가했다. 이게 많아지죠? 그럼 우리는 나중에 제가 실수했네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이걸로 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아까 우리 이걸 낮게 평가했다. 얘가 받을 돈 줄어들죠? 그럼 청산금에 불만 있으면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교육청당 끝나는 겁니다. 이제 통지했죠? 그럼 갑은 2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돼요. 이때까지 또 돈 못 갚으면 을은 그때는 시가 입가간 정당한 청산금 지급하고
우리 양도담보했다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 우리 가등기 담보했다면 갑은 을은 갑에게 돈 주고 갑은 을에게 본등기 해주고 X부동산 인도를 해줘야겠죠? 서로 동시행입니다. 그럼 갑은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이 돈 받기 전까지는 다시 채무를 다 편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변제기 후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리면 그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이제 책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75페이지. 중간에 가로 1번 기독청산 네모 쳐놨죠? 반가로 1번 담보권 실행 통지 있습니까? 네, 통지 동그라미. 1번 채권자가 을이죠. 을이 담보권을 실행해서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 변제기 후에 청산금 가로 열고 담보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이 누구 거요? 을돈 3억, 을돈 3억. 3억을 뺀 금액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청산금이 없으면 그 뜻을 통지의 동그라미, 통지해야 된다. 즉, 이게 만약 영원이다, 영원. 그럼 갑하게 통지해야 하네요. 통지하는 겁니다. 3억 안 갚으면 소유권 내가 취득하고 너 더 줄 돈 10원도 없다라고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야 갑이 2개월 안에 3억을 갚겠죠. 소유권 안 뺏기려면. 청산금이 없어서 통지해줘야 돼요. 너 받을 돈 영원이라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 청산금 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즉 저걸 4억으로 평가했다. 담보권 실행 통지로 효력이 있으며 청산기간 2개월은 정상적 진행된다. 4번. 통지 상대방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 취득한 제3자가 제3취득자이다. 이런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갑인데 우리 가등기 양도담 한 다음에 이 부동산 돈 주고 산 사람이 있겠죠. 그자가 제3취득자. 그 다음에 계속 그리고 통지 방법에 제한 없으며 서명 구두 모두 가능하죠. 반가로면 청산 1번 청산은 A. 청산의 2개월이 지났다 하여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 전가치를 취득하는 허용되지 않으며 목적물 가액과 채권의 차액을 청산금으로서 채무자 등에 지급해야 된다. B. 가등기 담보법상 정산이 정산 또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 담보권자 앞으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느끼는 무효 동안에 무효 임야까지 무효이다. 그러니까 우리 탈법적으로 X 소유권을 뺏어왔다. 그럼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반드시 청산까지 해줘야지 그때 소유권 취득해요. 내 앞으로 등기했다고 소유권 취득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청산 방법. 가등기 담보권은 사적 실행에 있어서 가등기 담보법 제4조는 청산 방법으로 기록 청산 방법만 규정하고 있다. 거기서 7번째 줄 쉼표 뒤에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분 청산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귀속만 허용됩니다. 표시했습니까? 노란색 글씨 위로 두 번째 줄. 그 다음 동그란 3번 청산금액.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에서 피담은 채권액이 누구 채권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다시 3번. 청산금은 목적물 가액이 5억이죠. 5억에서 피담은 채권액이 누구 거예요? 을도 을. 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이 있는 경우에 그 피담은 채권은 누구 거예요? A 거 A. 그 피담은 채권액도 합산해서 공제 빼야 된다. 그래서 첫째 줄 을돈과 둘째 줄 A돈도 뺀 게 청산금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제목 가르쳐 보세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평가 금액이 객관적 평가액을 넘더라도 즉 머리에 총만해서 5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했다. 채권자는 을은 청산금액이 통지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것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밑에 씁니다. 다툴 수 없다. 6억으로 평가하면 청산금이 엄청 커졌겠죠. 나중에 실제 청산금은 더 적은데 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즉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평가액에 구속된다. 동그라미. 이게 다툴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6번 후순위 권리자가 있죠. A. 가등기 담보권자 을이
실행 통지한 후에는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그 통지 사실과 내용 및 도달할 일자를 통지한다. C. 후순위 권리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청산기간 내에 동그라미. 내에는 가로 칩니다. 가로. 자기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가로.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의 귀속 청산은 중단되며 그 경매 일차에 배당 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A, 을, B 모두 경매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기간 내에 동그라미 쳤죠? 그때는 가로 B.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이걸 경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이하죠? 원래 경매는 언제 청구하죠? 내 변제기 때 돈을 못 받았을 때 경매하는 거죠. 근데 이 경매는 아직 내가 돈 받을 날짜도 아닌데 미리 경매하는 거죠. 특이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잘 나와요. 다시 원래 경매란 변제기 때 돈 못 받을 때 하는 건데 이건 아직 내가 돈 받을 날짜도 아닌데 미리 경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또 있다 해서 이런 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자, 물권법 처음 할 때 임목이 무슨 말이었죠? 임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나무. 그래서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 가능한 게 우리 시험 범위 전 과목 통틀어 딱 2번 나와요. 여기 한번 나왔죠? 임목은 자, 임목 이렇겠잖아, 임목. 이 중개사포도 시험에 나와요. 잘 나와 이거. 갑토지에 갑수목이 있어요. 갑이 이걸 임목 등기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나무를. 그러면 임목이 돼요. 갑이 이제 S은행 찾아와서 1억을 대출받고 등기했죠? 그러니까 저당권 할 수 있죠? 이 임목을 담보로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럼 담보 목적물이 임목이죠? 임목. 그러니까 이제 갑이 돈 다 받았잖아요. 나무를 다 벌채해서 창고에 막 쌓아놨습니다. 벌채해서. 저당권 침해당했죠? 저당권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당권자 저당 목적물이 침해당했으니까 벌채된 임목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저당권하고 지역권 물청 중에 반환 청구 X 그랬죠?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S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경매 청구해요. 경매. 그 말은 벌채된 수목에 저당권 효력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 미치니까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다시 벌채된 수목에 대해서 저당권 효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니까 경매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매는 특이해요. 아직 변제기가 남았더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사전에 경매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변제기 기다리면 이 나무 다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딱 그리 우리 시험법이 통틀어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반가로 3번 소유권 취득. 동그라미 보세요. 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가로 열고 이게 양도담보죠. 청산기간 지난 후 청산 지급한 때 담보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에 비해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한 시에는 청산기간 지난 후에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갖춘 때이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동식이 나오죠? 가로 쳐보세요. 첫 번째 가로.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채무 괄호. 두 번째 가로.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갑이죠? 갑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괄호. 두 가로 이행에 관해 서로 동의하면 행사다. 그래서 그죠? A와 A가 서로 동시행이 다 있습니다. 다음 도나 3번 법정이상권 되어 있죠? 자, 저 X가 건물이요. 갑한테 토지와 저 X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을이 가등기 담보했어요. 갑이 돈을 못 갚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우리 소유권 취득하고 청산금 돌려주면 되죠? 그럼 건물이 이제 누구 거예요? 우리 거로 바뀌죠? 그럼 처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자가 가등기 담보가 실행돼서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 소유자 바뀌었죠? 그러면 을은 법정이상권 취득합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360이죠. 그래서 동그란 3번은 세 줄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란 4번 채무자 등 가등기 말소 청구. A. 채무자 물상모 증인 또는 제3취득자는 얘들이 다 아까 채무자 등은 청산급을 지급할 때까지는 설사 청산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채무액을 채권자 의뢰에게 지급하여 가등기 담보권 가로열고 또는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킴으로써 가등기 가로열고 또는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B. 다음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개해서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데, 다시 B. 다음 두 경우에는 채무액을 제공해서 가등기 외에 이전 등기 써보세요.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데, 첫째는 채무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며, 둘째는 선의 동그라보세요.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출간 때이다. 다음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경매. 가등기 담보권자는 목적부동산에 담보권 실행 경매를 청구해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등기 담보를 저당권으로 본다.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랬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보면 여기서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잘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쉬가지고 부동산 실명법을 보겠습니다. 그 프린트 다 받으셨죠? 부동산 실명법? 그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겠습니다.